이 매장이 월 매출은 5천만 원으로 예전과 똑같습니다. 근데 예전엔 월 1,000만 원씩 통장에 쌓이던 게 지금은 10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. 저는 2016년에 장사를 처음 시작했는데요. 그때와 지금은 달라진 게 많습니다. 안타깝지만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달라졌어요. 저는 지금은 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사실 저희 매장들이 다 매출이 괜찮은 편입니다. 대부분 월 매출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안 남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지?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번에 제 매장 중에 하나를 자세하게 뜯어봤습니다. 대체 2016년도와 지금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생겼나 한번 들여다보니까요. 통장에 돈이 안 남는 이유가 있더라고요.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이 매장이 프랜차이즈 순댓국집인데요. 월 매출은 5천만 원으로 예전과 똑같습니다. 근데 예전엔 월 1,000만 원씩 통장에 쌓이던 게 지금은 10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. 아니 대체 그동안 뭔 일이 있었던 거냐고. 한번 보시자고요. 일단 재료비 비중이 2%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. 물론 순댓국 가격도 올렸지만 물가가 오른 만큼 다 올릴 수는 없거든요. 안 그래도 요즘에 가격 경쟁도 심한 상황이니까 말이죠. 그래서 요즘 장사하는 분들 보면 예전에 비해 원가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. 오히려 저희처럼 2% 정도 오른 거면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. 다음으로 임대료 30만 원이 올랐어요. 좀 아쉽고 건물주가 얄밉긴 하지만 이 정도는 오를 수 있죠. 그리고 다음으로 공과금. 요즘에 공과금 계속 오르죠. 끝도 없이 오릅니다. 2016년도와 비교하면 1.5% 75만 원이 올랐어요. 이 매장은 24시간 순댓국집이라서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. 이제는 여름, 겨울에는 전기세만 15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. 인건비 미쳤다. 10% 무려 5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. 2016년 최저시급이 6,030원이었는데 지금은 9,860원으로 올랐거든요. 그만큼 인건비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인건비는 그냥 미쳤다.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요거 나와줘야죠. 배달 관련 비용. 이 매장이 코로나 전에는 배달을 안 했는데요. 이제는 배달 비중이 매출의 20-30% 정도를 차지합니다. 그래서 배달앱 광고비, 배달앱 수수료, 배달 대행 수수료, 포장비, 리뷰 서비스 등등 배달 관련 비용이 100만 원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놈이 하나 남아있죠. 코로나 대출 원리금. 코로나 때 대출 해준다고 할 때마다 1,000만 원, 2천만 원씩 계속 빌렸거든요. 그래서 총 8천만 원의 코로나 대출을 받았고요. 지금은 매월 210만 원씩 원리금이 빠져나가는 중입니다. 이거 다 갚으려면요. 빠른 건 2년 남았고요. 느린 건 3년 6개월이 남아 있어요. 제 주력 매장들이 대학가에 있는 24시간 순댓국집이다 보니까요. 코로나 때 참 어려웠습니다. 손님 안 오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에 문을 못 열게 하니까요. 정말 죽을 맛이었죠. 돌이켜보면 그때 정부에서 대출이 아니고 지원이나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영업을 강제로 못하게 하면서 보상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돈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.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도록 코너에 몰아놓고선 이제는 매달 수백만 원씩 갚아라. 이거 뭐 코너에 몰려서 쳐맞는 기분입니다.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요. 그때 저처럼 8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 대출받은 자영업자분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연체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너무 아쉬워요. 아쉬운데 뭐 어쩌겠어요. 제 손으로 빌린 돈이니까 제 손으로 갚아야죠. 여러분도 다 저와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대출까지 쭉 계산을 해보니까요. 통장에 돈이 안 남는 게 맞긴 맞더라고요. 예전에 월 1,000만 원 남던 게 이제는 10만 원밖에 남지 않는 현실.
이게 2024년 자영업의 현실인데요. 솔직히 이 정도면 양호한 현실이죠. 월 매출 5천만 원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. 불경기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매출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. 보통 월 매출 2, 3천만 원이나 그 이하인 분들이 많죠. 그런 보통의 자영업자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.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.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. 제 개인 브랜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더 높기도 하고요. 재료비가 30%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거든요. 근데 제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대부분 매출은 떨어졌는데 들어가는 돈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남는 게 너무 없어요. 그렇다고 우리가 자영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뭐 안 할 수 있다면야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요.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예전처럼 나는 음식을 잘하니까 장사나 한번 해볼까? 아니면 회사 때려치우고 프랜차이즈나 해볼까? 이렇게 생각하고 창업할 시기가 아니긴 합니다. 하려면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매출이 확 높은 매장을 차리던가요. 아니면 사장이 진짜 알뜰하게 운영해서 실속을 챙기는 방법으로 장사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. 매장 운영에만 너무 목매지 말고 사업적으로 다각화를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. 창업 교육, 마케팅, 컨설팅, 프랜차이즈 사업, 전수창업 사업 등등 꿈을 좀 크게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. 이런 사업들은 요즘에 오히려 전망이 밝습니다. 그러니까 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요, 매장 운영에만 머무르지 마시고요.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의 영역으로 진출을 하는 것도 목표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